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도는 거실불 꺼진 방 안에서 작은 발톱이 마루를 긁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파 위에 웅크린 강아지 한 마리가 보호자의 빈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는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이 드는 셈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보호자 가운데 자기 강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고 있는 신호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강아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온몸으로 이야기합니다. 하품 한 번, 시선 한 번 돌리는 것, 꼬리를 슬며시 내리는 것까지 전부 의미가 담긴 언어였던 겁니다.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것을 카밍 시그널이라 부릅니다. 자신과 상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평화 신호인 거죠. 투리드 루가스라는 노르웨이의 동물 행동 전문가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개는 약 30가지 이상의 진정 신호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를 보호자가 알아채지 못할 때 벌어집니다. 안산 온누리 동물 메디컬 센터의 박한별 원장은 강아지가 물기 전에 반드시 여러 단계의 경고를 먼저 보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품에서 시작해서 시선 회피, 몸 웅크림, 으르렁거림을 거쳐 마지막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격성 사다리라고 부르는데 보호자가 아래 단계의 신호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강아지는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하품입니다. 졸려서 하는 하품이 아닙니다. 동물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강아지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진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연신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강아지는 충분히 잠을 잔 상태였을 겁니다. 졸린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보호자에게 혼이 날 때, 낯선 개가 다가올 때, 시끄러운 소리에 놀랐을 때 강아지는 자신과 상대를 동시에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하품을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코와 입술을 반복적으로 핥는 행동입니다. 밥을 먹은 직후도 아닌데 자꾸 혀를 날름거린다면 그건 마시는 냄새를 맡아서가 아닌 겁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시선 회피입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버리거나 눈을 반쯤 감는다면 그건 무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호소였던 셈이죠. 네 번째 신호는 몸떨기입니다. 날씨가 따뜻한데도 강아지가 바들바들 떨고 있다면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때 강아지의 발바닥을 만져보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의 발바닥에는 에크린사이라는 땀 사이에 있어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땀이 분비되거든요. 5번째는 꼬리의 위치입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깊숙이 말아넣는 행동은 공포와 복종을 동시에 표현하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 스트레스 증상들은 한 가지만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초기 경고였다면 이 신호를 놓쳤을 때 강아지는 훨씬 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덜너덜 찢진 소파 쿠션 위로 솜이 눈처럼 흩어져 있고 그 한가운데 강아지가 멍하니 앉아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신호는 바로 물건 파괴입니다. 가구를 씹고 신발을 물어뜯고 쿠션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행동은 단순히 버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거나 보호자와의 분리에서 오는 극심한 불안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일곱 번째 신호는 자해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자기 앞발이나 꼬리를 끊임없이 핥고 물어뜯는 걸 발견했다면 이미 스트레스가 상당히 깊은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털이 변색되고 피부에 습진이 생기며 심하면 상처가 닿나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식욕상실입니다. 평소 사료 앞에서 꼬리를 흔들던 강아지가 갑자기 밥그릇 앞에서 돌아선다면 단순한 입맛 변화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강아지의 체내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소화와 면역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 신호는 멈추지 않는 짖음과 하울링입니다. 보호자가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울부짖는 강아지가 있다면 그건 말 못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소통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가장 위험한 신호는 공격성입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카밍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면 강아지는 결국 상대를 무는 것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공격이 효과를 보는 순간 강아지는 다음부터 경고 단계를 전부 건너뛰고 바로 공격부터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분비되면 내분비대 질환, 소화기관 장애, 피부병,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보호자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영국 벌리스톨 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18마리의 개에게 휴식을 취한 사람의 채취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의 채취를 각각 맡게 한 뒤 간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애매한 위치에 접근하는 태도를 관찰한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편안한 사람의 냄새를 맡았을 때는 망설임 없이 간식 그릇에 다가갔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의 냄새를 맡았을 때는 접근 의지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정서적 감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보호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냄새를 통해 반려견에게 그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뜻이었던 거죠.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소파에 늘어져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옆에 앉은 강아지는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코끝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공원 산책로 보호자의 발걸음에 맞춰 나란히 걷는 강아지의 꼬리가 리듬을 타듯 좌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뒤 집에 돌아가시면 한 번만 강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 눈동자 안에 담긴 말을 읽는 순간 여러분과 반려견의 하루가 함께 달라질 겁니다.